이번에 그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특히 그 UI, UX에 관계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 투비소프트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젠다들은 대충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은 투비소프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투비소프트가 UI UX 전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선 강사들분께서 대부분 UX가 어떻다, UX의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종 UX를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투비소프트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UI UX에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것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그런 것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지원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UI UX는 지금 이제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잘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인 거죠. 특히 그러한 어떤 도구들이 이제 우리 투비소프트가 창업하고 나서 바로 시작돼서 최초에 엑스인터넷이라는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을 출시했었고, 그 다음에 리아 시대 도입하면서 엑스 플랫폼 제품들이 나왔죠. 여기까지는 웹이나 이런 기반들이 아니고 네이티브한 윈도우 기반 환경들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넥사크로를 2014년에 OSMU, 그러니까 윈도우뿐 아니고 다양한 어떤 멀티 플랫폼들에서 어떻게 한 번의 코딩으로 모두 다 적용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OSMU라는 개념을 가지고 넥사크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가장 그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환경, 그 시장의 니드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고 리서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 4,000개의 레퍼런스를 갖는 어떤 환경들을 구축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주 고객층은 일반적인 B2C 업무를 하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고, 기업의 내부 시스템이나 기업이 대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IT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러한 그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들이 사용되고, 그러한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용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연구하고 이런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거창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는 초연결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초지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4차 산업혁명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 UI, UX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바로 이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그 초연결 쪽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 있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주로 지금 현재까지는 클라우드나 서버 통신 같은 서버 영역에서 주로 담당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투비소프트도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죄송합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UI, UX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이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트렌드들을 조금 좀 이야기하기 전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큰 키워드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앞선 강사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세상이 변화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뭔가 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어마어마한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압박들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안 받아들이고 간단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주로 데스크탑 환경, 윈도우 환경에서 큰 데스크탑 화면을 놓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 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웹 위에서 개발하라고 오더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아이폰들이나 뭐 안드로이드 같은 스마트폰들이 나오면서 일부 기능들을 안드로이드나 스마트폰 위에 올라가도록 개발하라는 요구들을 개발자분들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행위들, 그리고 갑자기 터치 뭐 아니면 스크린, 그 다음에 뭐 키보드 입력, 이런 어떤 입력을 위주로 했던 소프트웨어에서 어느 날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카메라 모듈로 뭔가 사진을 찍어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탑재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요구들이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들이 가고 있는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깊숙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참 오랫동안 들어왔고, 우리가 트렌드를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변화들, 아까 같이 데스크탑 위주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니드를 받고 한 그러한 어떤 니드들이 어떤 식으로 그 트렌드들을 끌고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더 끌고 갈 거냐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업에 대한 접근성은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하면 은행이 있는데 은행에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을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바일 뱅킹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은행에 가서 은행에 있는 그 뱅킹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은행 내부 직원들만 쓰는 시스템이었어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시스템의 접근성은 은행 직원들만 가지고 있었고, 일반 사용자들은 거기에 대한 접근성은 전혀 갖지 못하고 항상 전표 같은 것을 제출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증권 뭐 거래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거래를 하던 것들을 지금은 직접 개인이 하죠. 이런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접근성이 점점 일반 사용자한테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은 하나의 추세고 이건 점점 앞으로도 가속화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 B2B와 B2C라고 하는 영역이, 옛날에는 개발자들은 당연히 B2B라는 영역과 B2C라는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떤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 개념조차도 지금은 파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의 정보가 아주 실시간으로 굉장히 연동되고 있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건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확대된다고 해서 한없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확대될 거냐고 하면 절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게 보안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서 다루는 모든 데이터 중에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일반 사용자한테는 오픈돼서는 안 되는 보안되어 있는 어떤 영역, 베리어 안에, 파이어월 안에 들어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일반 사용자한테 오픈할 수 있는 정보들은 상당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연히 다양한 디바이스가 등장하는 거죠. 지금은 그 데스크탑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아이폰 정도의 장비들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커넥티드 카 이야기한다면 자동차 자체가 장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확대될지는 지금 앉아서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확대될 거다. 이게 4차 산업혁명에 가는, 그리고 그런 게 확대된다면 개발자한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니드나 요구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것들 달성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장소의 제약이 없이 업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특히 모빌리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장소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표준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쓸지 모르고 어떤 기계를 쓸지 모르지만 표준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표준을 쓴다고 하면 어떤 장비더라도 쉽게 연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이 앞에 있던 스마트한 디바이스하고 똑같은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조금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한 UI UX는 앞에 그 강사분들이 많은 설명을 했죠. 뭐 음성, 또는 이런 어떤 종류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키보드와 스크린을 중심으로 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우스, 터치 이 정도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던 것을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 음성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죠. 심지어는 내가 하는 행위를 인식해서 그 행위를 입력 요소로 받아서 뭔가 소프트웨어가 구동된다든지 그런 어떤 니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요구들이 좀 전 디자인 이야기하시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지금까지는 어떤 소프트웨어이냐면 우리가 핸드폰 안에 카메라 모듈이 있고 핸드폰 안에 지오로케이션 같은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합시다라고 기획이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그런 걸 사용한다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화면을 설계하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구성들을 놓고 하드웨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데서 앞으로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고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잘 구동하려면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하겠다, 또 어떤 하드웨어 스펙이 어떻다는 것들이 기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프트웨어의 니드에 의해서 하드웨어가 설계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스타트되는 시점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드웨어도 동시에 개발해서 동시에 같이 끝내는 이런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구분이 점점, 그러니까 B2B와 B2C의 구분이 모호해졌던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엔지니어가 다루는 영역들이 명확했다면 그런 영역들도 점점 파괴되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들일 겁니다. 이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받는 니드들은 이 정도 어떤 정의들을 통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니드들은 오늘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오래전에 나온 니드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것이 HTML5가 정답이라고 거의 답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는 HTML5가 항상 주 키워드고 HTML5로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네이티브를 전부 HTML5 기반으로 바꿔가는 것이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웹의 장단점은 당연히 비교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이고, 당연히 웹의 어떤 장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균적 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표준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들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이것이 모든 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게 어떤 영역들이 존재할 거냐면 자, HTML5라고 하는 것의 이슈는 너무 당연하게도 네이티브로만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TML5 웹 브라우저 위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수많은 기능들을 웹 위에서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달성해 왔어요. 그래서 웹 위에서도 다 달성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들은 보안 이슈를 통해서 플러그인이나 액티브엑스는 원천 배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 크롬이나 이런 데서도 플러그인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웹 위에서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 같은 걸 사용이 제한된다면 당연히 네이티브로 할 수 없는 영역, 네이티브로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 접근 제어들이 점점 많아질 건데 표준의 한계는 표준을 빨리빨리 저장을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몇 가지 장비들 외에 나머지는 표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네이티브를 통해서밖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엔터프라이즈는 많습니다. 그것들은 문제가 웹브라우저 성능이나 소형 장비 뭐 이런 데서 문제들이 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이 대용량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UX를 개선하고 UX에서 그러니까 웹에서 왜 100만 건 데이터를 처리하지? 라는 의문을 제기해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왜 웹에서 사용해야 되고 사용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UX를 개선하면 그런 것이 다 해결돼 라고 처음에 기획하는 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지 않고 UX 개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근데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혼자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 건 엑셀 데이터를 뭐 10만 건을 읽어다가 거기에서 에디팅을 해서 시스템에 딱 그 데이터를 집어넣었던 행위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꾸면서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가 업무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반드시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의외로 엔터프라이즈 UX를 개선하는 것은 혼자 독립적인 B2C에서 UX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인과관계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UX 개선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원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웹으로를 전환한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방금 이야기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고객들을 좀 분석해 보면 4천 정도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는 고객들이 마이 플랫폼을 여전히 이 정도 쓰고 있고 뭐 넥사크로나 뭐 엑스플레임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분포들을 보면 결국은 그 우리 고객들 그 엔터프라이즈 전체 그 고객들이 우리가 4천 정도 레퍼런스를 갖고 있으니까 전체 그 좀 대표성이 우리의 레퍼런스가 시장의 대표성을 좀 가진다고 본다면 여전히 60% 정도 이상의 고객들이 외부로 전환을 하고 싶으나 전환할 수 없어서 여전히 옛날 시스템을 쓰고 있거나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디바이스와 다양한 환경들 그 다음에 아까 스크린을 벗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UI들을 요구하는 한 다시 웹이 아니라 네이티브의 강조, 네이티브의 강화를 다시 요구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역시 네이티브 앱과 웹 앱이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 어떤 환경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정답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표준이나 이런 것들은 늦게 따라오고 우리는 한 발 앞서서 뭔가 UI UX를 가져가려고 하는 고객들의 그 기업들의 니드들이 물려 있는 한 영원히 이것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해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B2C, B2B를 구별해서 이 프로젝트는 B2B, 이 프로젝트는 B2C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이 모호해진 환경에서는 여전히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분은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이것은 웹에서 돌릴래, 이것은 네이티브로 돌릴래 라고 생각을 하는 운영 환경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도구를 설정하고 그리고 개발을 했죠. 근데 이 패러다임이 이제 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깨져야 되냐면 먼저 다양한 그 비즈니스에 맞는 환경들을 개발해 놓고 그 환경들이 개발됐다고 하면 그러한 어떤 소프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고객들,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기업 내부 사용자들이 쓸 것은 네이티브로, 뭐 B2C로 가야 되는 일부 화면들은 웹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섞어서 쓰다가 필요하다면 서로 체인지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이런 환경들로 섞을 수 있는 환경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개발 이후에 그러한 어떤 운영 환경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배포할 건지라고 하는 배포 결정들을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 환경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리얼 OSMU라는 표현을 썼고요. OSMU는 하나의 화면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런닝된다라는 개념이라면 리얼 OSMU는 웹 환경과 네이티브 환경도 똑같이 OSMU 개념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동향들은 수많은 어떤 이런 오픈소스 진영부터 시작해서 물론 일부 상용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그 웹 브라우저 기반, 웹 베이스 기반들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이티브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완전히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부 B2C 영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엔터프라이즈 통합 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와 웹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뭐 엠바카도르, 폰갭, 노드.js, 리액트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상용 제품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OSMU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이야기했던 리얼 OSMU 그대로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운영 환경에 따라서 따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이 지향하는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바로 OSMU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품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얼 OSMU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이 먼저 환경을 결정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라 먼저 개발을 해놓고 배포 환경들을 결정하게 되는 패러다임으로 아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리얼 OSMU를 완성했다라고 우리가 감히 자부할 수 있는 넥사크로 17을 오늘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의 이야기였다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시중에 이제 영업사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투비소프트는 앞으로 UI UX 전문가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돈다는 이야기들을 좀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렇지 않고 우리는 UI UX를 가장 회사의 중심에 두고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해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은 투비소프트 UX의 미래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은 사실은 스크린상에서의 리얼 OSMU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사크로 17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리서치를 새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스크린을 벗어난 비욘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비소프트가 잡고 있는 차세대의 UX의 키워드로 비욘드 스크린이라는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벗어났다라는 거고, 거기에는 뭐 음성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아까 같이 뭐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웃풋도 스크린으로 아웃풋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음성으로 아웃풋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장비를 제어하는 아웃풋들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인데, 그 환경에서 OSMU를 어떤 식으로 달성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앞에 데모에 보면 자동차 쭉 가는데 그 번호표 인식하고 있죠. 번호표 인식한 그 데모들 보시고 있을 건데, 번호표로 인식했던 것들이 옛날 그 스크린상에서 입력으로 보면 그 자동차 번호표를 어떤 에디 창에다가 입력해서 조회 뭐 버튼 같은 걸 누르겠죠. 그것이 기존에 온 스크린상에서, 비욘드 스크린이 아니라 온 스크린상에서의 그 어플리케이션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 놨는데, 거기에 바로 그 어떤 번호표를 인식하는, 번호판을 인식하는 부분을 앞단에다가 연결을 한다면 그 전에 있는 소프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스크린을 벗어났을 때 비욘드 스크린 상에서의 OSM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지는 여전히 리서치 중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다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세대는 우리가 OSMU를 가져갈 겁니다. 특히 우리가 100%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엠비레지는 다양한 센서, 뭐 장비, IoT 장비들을 실제로 설계부터 제조까지 한 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욘드 스크린은 엠비레지와 공동으로 지금 리서치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 아마 비욘드 스크린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걸 중심으로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소프트웨어의 어떤 트렌드들하고, 그래서 넥사크로 17이 이러이러한 준비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다음 세션에서 많은 우리 엔지니어들이나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